스페셜원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기분 좋게 시작했던 한 주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강달러 현상까지 나오면서 우리 증시 이렇게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한 줄 평은 전문가님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트럼프 우세 소식에 2차 전지 반도체 몸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트럼프 우세 소식에 2차 전지 반도체 몸살이라고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우리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제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조정은 다 예측 범주낸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과열이 있다. 1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미증시 자체가 8월 이후에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보더라도 이제 2472포인트 야간 선물 현재 기준입니다. 2500에 저항대가 좀 단단해요. 네, 어림수 저항일 수도 있고 마디가 저항일 수도 있고 기술적인 분석은 이렇고 요즘은 계속 강조드리는 단어가 종가 마감입니다. 어제 미증시 종가 마감 자체가 현물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선물도 이제 선행 지표인데 선물 옵션이 강한 모습이 아니죠. 슬슬 이번 주 예상했던 게 일요일날 정강 후약이 되지 않을까. 어제 좀 괜찮았는데 역시나 미증시에도 동력이 좀 떨어지고 매크로 변수 자체에 대한 해석의 여지로 계속 몰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장 크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게 통화 정책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기업 분석이 되겠죠. 좀 써드리면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주식시장 내일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좀 올리고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늘 습관처럼 해가는 게 거시적인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나마 변동성이 적은 편이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이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연준 위원들이 지표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해석으로 몰아가니까 지표가 어제 선행지수 이런 부분은 좀 나오니까 불확실성 이야기하던데 좀 잘 나오면 또 금리나 이야기를 두들겨 패요. 그러면서 신중해야 된다. 계속 원론적인 이 과정입니다. 무한 반복이고요. 이것도 좀 흔들리게 되다 보면 금리 동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다 보면 기업들이 경영 전략을 또 바꾸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늘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네, 절대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기업 경영 전략, 금리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캐진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정치적 변수, 트럼프가 됐을 때의 리스크가 녹아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오전장 한 줄 평은 트럼프 지지율 좀 역전차 소식이 좀 오늘 나왔죠. 어제부터.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다르게 이따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결코 트럼프가 됐을 때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좋지 못하다. 근데 저는 좀 역발상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역발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좀 되지 않겠느냐.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쪽이죠.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계속 간다고 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가격 메리트는 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지수를 좀 보시죠. 미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만한 동력이 없죠. 여러분들. 좀 하방 압력을 열어두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도 누가 되냐에 따라서 틀린데 상승폭이나 하락폭은 제가 봤을 때 둘 다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가 되더라도 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제 빠질 것 같은데 크게 빠지지는 않는 구도입니다. 어찌됐건 트럼프가 된다면 단기 조정은 예견되어 있는 시나리오다.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것은 있다. 정리해드리고 달러 인덱스 모습 보시죠. 어제 달러가 이제 양봉 좀 섰습니다.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뉘앙스, 특히 연준 위원들 발언이 나오면서 변화를 주니까 달러 인덱스가 계속 고공행진하죠. 그런데도 지금 11월 시카고 패드워치에서 데일리 기준으로 나옵니다만은 주 단위 기준으로 위클리 먼슬리 기준으로 거의 80%대 후반대로 11월에 금리 인하 소식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25bp.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반영돼 있는 부분인데 항상 선두 조제 주된 효과, 종된 효과, 주도력이 있는 쪽이 무엇이었느냐? 금리 통화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미 대선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국내 증시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시황적 변동 요소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뭐 지지 저항 이론, 그리고 또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 통계학 자료. 저는 이 좋은 무기를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은 미증시를 볼 때 관리가 좀 필요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번에 좀 빠지면 기회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 트레이딩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양대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상단도 뭐 좀 막혀 있고, 그렇죠. 2600선을 지지받는 한 2650, 2670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죠. 네. 그래서 오늘 빠지는 쪽이고, 특히나 오늘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조종타. 오늘 제약바이오도 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한올바이오파마나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뭐 뒤에 좀 언급을 드리고, 지금 2550선 지지력도 조금 위태해 보입니다. 내일은 아마 뚫리지 않을 거예요. 내일은 반도체 대전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목요일 정도, 우리가 이제 이틀 뒤에 방송을 할 건데 목요일 정도에는 2550선이 좀 깨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꼭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시고, 2500선에서 지금은 원론적인 상황인데 딱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술적인 부분은 깨지라고 있고 또 뚫으라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여러분들 표시를 해놨어요. 네. 요 지금 레인지 범위가 2400선에서 2500선입니다. 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지금 동그라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열어두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접근 포인트를 가져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미대선 이후의 조정 흐름까지 보면서 투자 기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접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정말 하루 뭐 스캘핑 할 거 아니면 내가 일주 볼 거를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2, 3주 좀 길게 미대선 이후까지, 혹시 이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고 투자죠. 지금 그것도 싫다. 그럼 관망해야죠. 선거는 뭐 한 표만, 미국은 대선구 제도기 때문에 한 표만 이고도 다 가져가는 제도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 코스닥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750선 무너지면 720선 지지력을 갈 것이다. 이게 동그라미 표시해놨는데 지금 720선까지 갈 모양새죠.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가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내일도 반도체가 좀 강세로 갈 것 같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날 여러분들 반도체 대전 이벤트가 있고요. 네,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네. 요런 부분이 지금 단기 반등 지지력에 대한 것은 핵심이에요.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 대선에 따른 결과물의 변동성. 지금은 기술적인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 시황적인 게 늘 선행 요소고 누가 될지에 따라서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 투자 종합상을 보더라도 오늘 양대 시장 현물 올 매도고요. 선물도 조금 오늘 하락으로 조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4,000계약, 4,200계약. 오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보니까 역시나 시황적 요소보다는 어떤 지지 라인들을 보고 오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양대 지수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잖아요. 자생력이 없는 주가 회귀 현상에 누구보다 강한 국가인데 지금 라인에서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단지 올라갈 때 동력이 신통방통하지 않죠. 미국 증시는 조정받으면 쫙 뽑아 올리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뭐 절반만 따라가도 좋은 쪽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조금은 스윙 관점으로 잡아두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의 대선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섹터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반도체 그리고 하락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외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외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섹터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반도체 쌍두마차 조정 국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반도체 쌍두마차 조정 국면이라고 해주셨는데 엔비디아 급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또 연이틀 52주 신저가까지 경신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시니까 삼성전자부터 보죠. SK하이닉스부터 보려고 했는데 더 사야죠. 네,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기술력 그 범주 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뭐 곧 인터뷰를 하긴 할 건데요.
끝도 없고 이 시간에 스페셜한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틀 방어전에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이거고요. 타이틀 방어전. 이 타이틀 방어전의 이제 도전자 입장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제가 봤을 때 55,000원이 지금 맥시멈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락 기준은. 어쨌든 PBR 지금 1 이하이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는 있고 당장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향후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엔비디아의 그 기술력 우려 부분이거든요. 주가에는 다 선반영이 돼 있는 쪽이죠. 오늘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서 트럼프가 되고 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뭐 2차 전지만 건들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칩스폿도 분명히 건들 거예요. 네. 그런데 분명히 제한적일 겁니다.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AI의 촉발, 시발점은 미국에서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대표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뭐 미국의 AI는 인프라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랬고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누가 돼도 지금 뭐 반도체에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제한적일 텐데 이제 반도체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고 삼성전자의 문제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문제. 네, 마냥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금 좀 팔았던 종목 삼성전자거든요. 이 기술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혁신을 꾀하고 있다. 계속 전달드렸죠. 인적셋이나 조직문화 구조를 개선하고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디램 전략, 파운드리가 아니고 메모리 1위 전략을 펼치는 쪽입니다. 인사이동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문제로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트럼프의 지지율 조금 상승에 따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락 파동인 것 같은데요. 한 55,000원 정도 기술적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요 레인지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55,000원까지 흘러내리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서 2,450선 정도가 됩니다. 네. 거의 맞아 떨어지는 쪽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피보나치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것은 하루빨리 그 HBM4 시장에 대한 뉴스 플로우라든지 뭐 아직 퀄 테스트가 뭐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양품 생산 10나노 일시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뭐 1A 1B 일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먼저 지금 양품 생산에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 부분을 빨리 HBM4에 적용해야 되는 것 같고 반도체에 그러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술 변화를 앞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SK하이닉스도 좀 시간 할애를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여러분들 박스권이 다 측정이 됐어요.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상단이 지금 뭐 20만 원 언저리로 좀 측정되는 쪽이죠. 뚫고 가기에는 SK하이닉스도 요원하다. 어찌됐건 뭐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 갱신으로 가지만 SK하이닉스도 지금 HBM4 시장에서는 챔피언이지만 도전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요렇게 조정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봤을 땐 뭐 15만 원대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16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그래도 편하실 것 같아요. 즉 21선이나 밑으로 빠졌을 때 주가를 받을 거면 조금 16만 원대도 추가 매수 자금을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오늘 해당 밸류 체인들은 전부 다 약세입니다. 그나마 좀 이제 강세로 가는 게 뭐 이제 검사장비 쪽인데 검사장비 3인방에 관해서는 다 말씀을 올렸고 그러면 지금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매매 관점 이런 거보다는 좀 매직 관점이 나을 것 같고 단기 리바운드는 가능할 거예요. 이벤트들이 이렇게 착 나오면 워낙 가격들이 싸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 차라리 차익 실현을 하든지 아니면 가져가는 전략 아주 양쪽으로 완전히 나누는 전략이 중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매직 관점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섹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섹터는 한 줄평 어떻게 쓰셨을까요? 트럼프 리스크는 반영 중이나 그가 되면 좋을 건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반영 중이나 그가 되면 좋을 건 없다라고 썼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보조금 정책을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2차 전지 섹터도 트럼프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은 뭐 10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뭐 전방 산업이 변한 부분도 있고 캐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인플루언서들 뷰가 변한 게 이제는 제가 좀 보이시나요? 과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건강한 의견 교류가 없었던 부분이고 LFP가 지금 저가 공략으로 시장을 지배해 가는데 너무 방심했다는 부분
삼성전자가 떠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됐을 때 공화당 쪽에서 큰 손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네, 다 거짓말입니다. 주가가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미 공식선상에서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 2차 전지가 갈 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네, 단지 주가는 분명히 선반영된 건 맞아요. 네,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자기가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 당선되면 첫날에 세액공제, CNPC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죠. 네, 지금 안 그래도 실적이 없는데 단지 이제 보면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트럼프가 돼서 좋을 거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 단지 테슬라는 이야기가 틀릴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테슬라만 빠르게 보시죠.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리스가 돼도 뭐 반등은 조금 제한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친환경 정책에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고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는 2차 전지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지지선언을 공식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봉 모습인데 분명히 매도세가 좀 멈춘 모습이에요. 요거를 좀 보시죠. 이 테슬라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흐름입니다. 220불에 완전히 돌을 박아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220불 요렇게 언저리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선거 결과에 따른 관망세가 지금 그대로 지금 표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뭐 어찌됐건 반등세가 갔을 때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이 전부 다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은 테슬라를 한번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도 내년부터 제가 뭐 미국 주식을 하겠지만 좋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차 전지로 넘어와서 LNF 모습인데요. 하단 부분에 이제 되돌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단 21선은 깨졌고 시세 반등은 한 번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쓸 수 있느냐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인데 이 15만 원대 다시 한번 바닥을 단단하게 다졌던 부분에서 반등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느냐 요 부분이에요. 네. 뭐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겁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틀림없이 참이라고 보는데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선반영 돼가고 있으나 그가 만약에 진짜 당선된다면 하단은 깨질 공산이 높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즉 이렇게 되겠죠. 한번 밑으로 촥 민 다음에 올라올 공산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투자기간 설정을 2차 전지는 그 어느 때보다 장투가 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네, 장투가 답이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1년 2개월 동안 주식시장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폐가 있는 거고요. 매매 관점은 분명히 매매입니다. 매매 관점은 하단에서 접근 가능하죠. 다 마찬가지고 매매 관점. 단지 하단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투자 관점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 리스크가 선반영되는 과정이 기회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관점은 하단에서 가능하고 투자 관점은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될 때다라고 전략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소외주 준비하셨는데요. 소외주 한 줄평은 어떻게 쓰셨나요? 네, 간단히 썼습니다. 주도주가 시니까 토끼가 왕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도주가 시니 토끼가 왕이라고 쓰셨는데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소외주 섹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뭐 소외주들이 몇 개 좀 갑니다. 상승률을 좀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YG 플러스 그 다음에 원전 쪽들, 소외주죠, 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 뭐 한일단조, 스페코, 뭐 방산이죠. 지금 주도주들이 다 쉬니까 역시나 이제 해치 전략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데 원전은 뭐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라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뭐 이제 정책 변경이 있으면 뭐 변화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전력 수요에 대한 니즈는 계속 꾸준한 것 같거든요. 전선 쪽도 뭐 인프라가 아직 뭐 다 얼마만큼 설치됐는지 미국 시장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원전만 우진엔텍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오늘 뭐 한일단조인데 17% 반등. 일진파워 8% 반등, 뭐 추세를 변환시켰다 이런 거보다도 추세 안착보다도 계속 전력 수요 니즈가 나오는 쪽이고요. AI 수요 급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어떤 가지의 낙수 효과들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공략을 정말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온디바이스 AI 할지 HBM 할지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큰 레거시 쪽을 할지 아니면 낙수 효과로 나온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전력 수요, 뭐 인프라 이렇게 하실지 공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에너빌리티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슬슬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갭 상승하고 나서 4일째 모습인데 쉽게 안 주저앉아요. 네. 해치 전략으로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고 무겁긴 합니다만은 21,500원 정도의 매물대가 좀 단단한데 여기 넘어가면 더 가지 않을까. 거래 대금이랑 거래량은 조금씩 실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결국은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방산 종목도 좀 가요. 네. 그럼 저는 방산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오늘 LIG 넥스넌 뭐 기관들 목표가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여러분들 고점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아직 떨어질 기미는 분명히 없습니다. 근데 고점 부담감은 분명히 있고요. 단지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방산 종목들을 한번 장대 양봉 슈팅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지금 누가 미 대선에 당선되냐에 따라서 약간 슈팅이냐 하단 돌파냐 요런 기로에 서 있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이게 싫으신 분들은 보유자분들도 정리를 하는 게 맞고 그죠? 조금 이게 뭐 도박성에 가깝습니다만은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은 늘 미 대선 때 나왔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외주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관심주는 있으실까요? 오늘 뭐 가장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준비했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어제장에서도 급등하고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 볼까요? 지금 뭐 제약바이오는 스토리라인이나 히스토리라인을 계속 다 설정해 드렸고요. 뭐 작년 7월부터 해드렸으니까 이제 HLB, 그 다음에 ADC가 넘겨받고, 삼바가 넘겨받고, 그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GI이노베이션, 한올바이오파마가 넘겨받은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자가면역 치료제, 적응증 확대 쪽에선 최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반영되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간단하게, 아직은 하락 기조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 없다. 네. 요번 주에 지금 저는 뭐 일봉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주봉 거래량인데 1, 2주 동안 이렇게 뽑아 올릴 때 여러분들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 나왔어요. 시간이 조금 2분 정도 있기 때문에 할애하겠습니다. 600만 주 정도 동반됐는데 이번 주 지금 거래량이 벌써 화요일인데 440만 주거든요. 이러면 여러분들 추세를 뚫고 밑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네, 그럴 수는 없고요. 이번 주 주봉의 시가가 44,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 기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딱 기본선과 회기선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뽑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요 문제죠. 근데 시장이 별로 도움을 안 주고 있고 그래도 지금 오늘 시가 출발한 걸 보니까 시가가 그렇게 높게 출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시가가 48,900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30분 봉상에서 49,000원 언저리 특히 5만 원 어림수들을 이겨내게 되면 오늘 슈팅 한번 더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미 대선에 대한 뭐 친제약 정책이 우호적이긴 합니다만은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차익 실현 이 부분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시장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한올바이오파마하고 GI이노베이션이 수급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오늘 한올 보니까 거래량, 거래 대금 계속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내려가지는 않겠다. 47,000원 라인이 지금은 47,000원. 가장 중요하다 정리를 좀 해드리고 아직은 하락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 관심주는 한올바이오파마였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페셜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특정한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